아까 그 전에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책에서 배운 내용 여러분과 같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저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뼈대만 보면 고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명이 나와요. 이렇게 길의 흐름상 문명 뒤에 나오는 게 코끼리 코야. 코끼리 꼬리야. 그러니까 이 메타포는 총체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코끼리가 꼬리를 못 본다? 그러니까 코끼리 꼬리를 만져도 코끼리가 뭔지 모른다는 거지. 코끼리 꼬리만 본다는 거지. 그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한 면만 보고 살아간다. 사람이?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은 편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편견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편견. 편견이라는 건 왜 생기냐? 인간은 결국 총체적으로 보지 못한다. 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통찰력이라는 건 뭐냐? 이건 세상의 이치인데 이 이치 중에 하나인 예시로 제가 들고 온 게 동지와 하지, 말복과 대한. 이게 왜 그렇다? 시간적 갭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왜 깨달으면 뭐예요? 아무리 밤이 길고 낮이 길어도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느끼는 바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 중에 하나잖아요. 아무리 낮이 길고 밤이 길어도 거기에 해당하는 온도에 이게 하나의 예시야. 예시. 이게 다라는 게 아니라 예시 중에 하나가 깨달음 중에 하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인간은 시간을 길게 못 봐, 대부분이. 그러니까 단다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보고,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도 이건 좀 공간적으로도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또 어떤 예시를 또 그냥 제가 느끼기를 보냐면, 인간이라는 게 여기에 물이 이렇게 물이 흘러. 근데 밥을 지으려면 어디서 짓고 씻으려면 어디서 씻어요? 위에서 밥을 짓고 아래에서 씻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물은 또 어디서 또 흘러? 여기서 또 흐르잖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근데 또 올라가 봤어.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까? 여기서 밥을 짓고 여기서 씻겠지. 그러니까 길게 보지 못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여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 썼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올라가 보니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길게 봐야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게 곧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인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글을 외워 깨닫지 않으면, 그래서 마지막에도 깨닫지 않은 깨우치는 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언어를 깨우친다. 언어를 깨우친다. 명. 깨우친다는 게 뭐야? 낮과 밤이 없이 항상 늘 깨어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다? 내가 늘 세상의 이치를 알고 그 이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길게 보고 공간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거를 연습하는 가장 훌륭한 책이 고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은 사용 설명서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고전이라는 건 시간적으로도 멀고 공간적으로도 나와 완전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산 사람 중에서도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던 공자와 성인의 말씀이다가 고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첫 단락을 이해한 거예요. 문명을 사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이치인 거죠. 사는 방법이라고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는 방법이 뭐 30세기 밥 먹고 회사인이 직장 휴다하는 거를 아니라는 말씀으로 할 거예요. 지금처럼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걱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시대 이념을 알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걸 듣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밥 먹고 사고 똥 싸고 다 그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알고 이제 낮이 길어졌으니 한 달 뒤면 더울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온다는 거지.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 그렇죠. 네. 성인으로 살아. 그렇죠. 네. 대중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 방법을 말하는 사람 치고 성인의 길을 안 걸어간다?
근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들어가죠. 예,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문명 속에서도 이제 문명이 도래하면 항상 계급이 도래해요. 계급 사회 없이 그 문명이 왜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글이라는 것 자체가 순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명의 시대라는 건 언제부터 문명의 시대인가? 글이 생기면 나라가 생기면 이제 족장 문화가 있고 다 있잖아요. 서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 글의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도 의견이지만 책의 구성에서 나오는 이 맥락이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맥락이 이러니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제가 생각하는 문명의 메시지와 선생님이 생각하는 문명의 메시지가 탁 맞으니까 아 이건 깨달음이 내가 생각했던 문명의 깨달음과 선생님이 말하는 코끼리코의 예시가 딱 맞으니까 이런 설명이 오고 와닿은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전달하는 거죠. 선생님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과를 부정해요. 인과를 부정한다고. 거의 뭐 했다고 해도 안 했다고 하고 정치판 가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고전에서 말하는 건 또 하나가 미선이잖아요. 미선이 뭐 자기의 그 인과를 부정했던 나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서 인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고전이 공자가 말하는 가장 강조하는 인이란 말이 어떤 맥락에서 가장 먼저 나왔냐면 교원 영색하고 인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책은 자기의 위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야. 인과관계를. 근데 인과관계를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는 하기 싫고 시험은 잘 보고 싶고 돈은 빌리고 싶고 갚긴 싫고 뭐 이런 인간의 마음을 파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 맥락을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두 번째는 돈과 권력은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서 느꼈던 거는 저는 참 재밌는 게 권력과 돈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 권력과 돈으로 시작하면 이게 아마도 그걸 거예요. 조선시대였으면 선생님이 썼으면 권력과 돈이겠지만 지금은 돈이 권력을 만들기 때문에 메시지도 돈과 권력으로 출발해서 참 여기가 이런 배치를 생각하고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이 이 메시지 두 번째가 있잖아요. 투자는 삶이다에서 그대로 나와요. 돈은 자본주의의 권력이다 라고 딱 출발하거든요. 이 표지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고전이 시대 인연과 실체와 떠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두 번째 맥락에서 딱 정해주고 있죠. 근데 또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지만 이것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면 지속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란 원하는 것을 얻고 지속하면 궁극적으로 그 얻은 것으로 행복해야 조화로운 삶이라 할 수 있다. 근데 삶은 사람들은 대부분 얻으려고만 하죠. 조화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시간적으로는 길게 보지 못하고 공간적으로는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길게 보면 솔직히 선생님도 저희보다 이제 지혜가 더 많으시니까 이게 딱 와닿잖아요. 시간적으로 길게 보셨잖아요, 삶을. 근데 우리 같은 젊은 분들은 얻는 거에만 매달리죠. 왜? 길게 못 봤으니까. 문명인이 아니니까.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과거를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전이라는 게 우리가 대부분 인, 덕, 예, 뭐 이런 거에 뭐 관념에 꽂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권력과 돈이라는 실체적인 것에서 파고들어야 된다라는 저자의 아주 강조적인 메시지고 그거를 문명이라는 걸 깨달음이시 길게 봐야 한다라는 게 보는 거죠. 인간의 질병과 가난 등 총체적인 어려움의 근본은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다. 대부분의 어려움은 돈이 없어서 힘들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아픈 게 시간적으로 길게 못 봐서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 어려움이 이게 나중에 큰 씨앗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고통이 좀 덜 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현실에만 집착하니까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지 않는 건 균형을 잃지 않는 건 통찰력을 본다라는 거예요. 길게 보기 때문에 크게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균형을 잃지 않는 거거든요. 총체적으로. 그래서 한 가지에 치우치시고 중독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깨달음이 없는 자는 중독이 돼요. 그래서 역사는 말한다. 치우치지 말아라. 전체를 봐야 된다.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너의 삶이 한결같이 흐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몰입은 하나를 깨우쳐 전체를 보는 힘을 얻지만 중독은 전체를 읽고 오직 한 가지에만 빠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종목에 몰빵하는 세상의 이치와 비슷한 거죠. 형은 어떻게 생각해? 몰입과 중독. 몰입은 그냥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느낌이 다른데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건 내가 몰입했을 때는 주변 사람이 인정을 해줘요. 쉽게 얘기하면 몰입한 사람이 열정이 있잖아요. 그 어떤 아우라 그거에 그냥 압도될 수밖에 없죠. 근데 중독된 사람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그렇죠. 주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중독은 정말 어떤 조화와 반대되는 불편해. 자기 자신도 불편해. 중독된 사람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중독된 사람 자기가 중독됐다고 생각 안 하고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독이 된 사람의 이제 어떤 특징을 보면은 진짜 결국에는 그 중독된 사람의 말로는 진짜 고통스러워. 왜냐면 극단적이고 그치.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이잖아. 독 빼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게 쉽게 안 빼내죠. 독이라는 게 인간이 한번 쌓인 독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이게 해독제를 아무리 준다고 해도 해독제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인간의 해독은 몸을 떠나서 정신적인 해독이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왜? 정신적인 해독은 약도 없거든. 홍선은 어때? 몰입과 중독. 중독은 되게 본능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몰입은 자기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어떤 것에 열중하는 모습이라면 중독은 자기 의지를 잃고 그러니까 주체적이지 못하게 그 본능적인 영역에만 따라서 그대로만 행동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본능을 설명하기엔 본능이라는 게 너무 작은 의미의 본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동물들도 본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물들이 중독됐다고 생각 안 하고. 근데 작은 의미에서 홍서가 말하는 작은 의미에서의 본능은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독에 가깝고, 그리고 사실 몰입도 나는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인간이 태어나서 몰입할 수 있는 것도 본능 중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본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다. 왜냐면 아까 본능의 일부분이라고 아까 중독을 말한다고 하면 본능적인 인간들은 다 중독적인 인간이 된다는 건데, 난 선생님도 본능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운동선수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 할 때. 그럼 운동선수 보고 본능에 중독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 근데 아마 홍서가 말하는 작은 의미에서의 본능적, 그리고 사회적인 악이 되는 속의 본능이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해. 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니? 선생님 본능과 중독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입과 중독. 몰입과 중독. 갑자기 헷갈리네. 중독으로 나도 계속 말하니까 말이 혼나. 말이 이제 그만 줄여야 되는 사인이지. 일단 몰입은 네. 혼이 있는 거, 그렇죠. 중독은 혼이 없이 그 차이가 돼. 혼이 있고 혼. 차이. 몰입은 뭐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 일단 집중하는 거잖아요. 중독은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뭐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행동. 그 차이로 혼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맞아요. 자기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자기 생각. 그러니까 문명에는 자기 생각이 있죠. 그를 깨우쳐서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중독과 몰입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근데
인간이 참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것 같아. 이게 살다 보면 이 둘 중에 하나인 그 사이는 없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참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이 참 나도 모르게 아까 말한 홍서가 말한 그 본능적인 의미가 내가 본능을 잘못 사용해서 그 세련되게 만들지 못하면 바로 중독으로 가고 본능이 세련되지면 몰입으로 가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뭐 책 중독.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무작정 책만 무작정 예하는 게 책의 중독이고 왜? 그냥 책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책 네, 문구 하나같이 그냥 하면서 하는 게 몰입인데 그 차이거든. 이것도 책을 하나하나 파는 것도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몰입은 같이 가잖아. 근데 이게 저 혼자 이렇게 파가지고 이것도 몰입이거든. 이게 중독이 이것도. 중독될 수 있죠. 예, 이게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몰입과 중독은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해. 투기와 투자 같기도 해. 어느 순간 몰입이 되는 것 같고 어느 순간 중독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나누기가 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몰입과 중독을 역사에서는 늘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게으른 거죠. 중독은 게으른 거죠. 생각이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인간으로 한다면 그게 생존의 본능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바로 고전은 인간학이다 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머릿말 끝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